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우리 집에 빚이 얼마인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께 질문을 하면 학생 때는 몰라도 된다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나중에 되면 서서히 알게 된다고 하셨죠. 그러고 취업이 돼서 월급을 탈 때는 허튼 곳에 돈 쓰지 말고 어머니에게 돈을 맡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차곡차곡 저축으로 모아 놓았다가 결혼할 때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 정말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참고로 전 부모님께 돈을 맡아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당시에 좀 섭섭해 하긴 하셨죠. 아무튼 요즘 세대와는 다르게 저희 때는 부에 대해서 상당히 늦게 눈을 뜬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은 제가 지금부터 돈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는데, 그 사이 세대인 지금 20, 30대는 어떻게 경제 공부를 하고 자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직장인이 된다고 해도 경제관념이 바로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이라고 하지만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긴 하지만 돈을 어떻게 모을지, 어떻게 불릴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도 돈을 모으는 방법이나 과정에서는 갈대나무 저리 가라 할 만큼 잘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직장생활 15년 정도 하고 장사에서 돈도 잃어보고 주식도 날려보고 또 돈도 모아보면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라서 몇 년 안에 1억 모으는 법 혹은 지출 관리하는 법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차를 늦게 사면 좋지만 이왕 살 거면 좋은 차를 타라. 그리고 유지비가 적게 나온 차를 타라입니다. 저는 제약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아반떼, 그 당시에도 구형인 아반떼 XD를 샀거든요. 그때 제 동기들은 신형인 HD를 샀었고, 친구 중에는 소나타 YF나 SM5를 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중형차를 산 친구들을 보고 직장 들어가더니 겁먹들었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제약영업은 돈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차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3번의 차를 바꾸게 됩니다. 바꿀 때도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꾸게 되죠. 그 사이 HD나 중형 차를 샀던 친구는 10년 가까이, 혹은 못해도 7, 8년은 같은 차를 타고 있었고요. 일단 중고든 새 차든 사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타던 차를 쭉 타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차를 바꾸면서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추천과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랜저 IG를 샀고, 전 제 기준으로 내가 이 그랜저를 타도 되나 라고 하면서 부담스러워 했죠. 그런데 이 차를 지금 7년째 타고 있고 지금도 계속 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비가 적게 드는 한 처음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차를 사서 오랫동안 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돈 버는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일단 작은 집이라도 매매를 해서 작은 파도를 타라입니다. 저는 돈이 없었지만 첫 집을 20년 정도 된 작은 평수 집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부동산 책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맞출 능력도 없는데, 당시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저희 집도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돈도 따로 더 모으고 집값도 상승을 하고 나니 약간의 상급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친구 중 한 명은 결혼 당시 저보다 많은 돈을 들고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가의 안전성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서 집이 남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살기 좋고 입지 좋은 곳은 오를 겁니다. 그걸 보는 눈은 한순간에 또 생기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결국 돈을 모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벌어야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커리어에 투자하세요. 요즘에는 노동으로 돈 버는 것을 약간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쉽게 돈 버는 법, 그리고 빨리 돈 버는 법을 많이들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주위에서 돈을 쉽게 혹은 빠르게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내가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뭔가 급하게 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재테크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받는 돈이 사업하시는 분에 비해서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은행에만 가도 자영업자의 대출 가능 차이를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죠. 직장인들은 잘 모르죠. 자영업자에 비해서 은행의 문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모으신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